지금 우리 후보에게서 이탈한 표의 대부분은 2030, 40표인 걸 알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이준석이 2030을 인질 삼아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한다고요? 지방선거에서 이준석이 득세하기 위해서 이런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표현하는 유튜브들에게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저를 가까이서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조강특위에 참여하신 모든 분은 아실 겁니다. 저와 함께 인사과정에 참여하신 모든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제가 경선이 아닌 방식으로 사람을 꽂아넣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당대표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을 제가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방선거에 대해서 시험을 치겠다는 것이 어떻게 제 사람을 꽂아놓고 지방선거를 장악하겠다는 얘기겠습니까? 저와 사적으로 식사하시면서 자리에서 그런 대화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인구 1% 이상인 지역에는 경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발언이 제 사람을 꽂아놓겠다는 방식이겠습니까? 오늘 선거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지리한 얘기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대표 이준석이 된 뒤에 경선 승리, 경선, 공정한 경선,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 그거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3주 전에 상임선대위원장 직을 던지면서 제 나름대로는 깔끔하게 던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용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홍보를 위해서 준비했던 많은 전략들, 저한테는 밤새가면서 준비했던 것들입니다. 그걸 계승하셔도 좋고 안 해도 좋다. 2030을 중심으로 한 선거 전략, 세대 포위론, 세대 결합론이라는 것 더 이상 그거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 제가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져도 된다. 대신 그러면은 그것을 대체할 대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호남 화합론도 됩니다. 우리 당의 존경하는 이용호 의원님 들어오시면서 그리고 정운천 의원님의 각고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더 호남에서의 커진 당세를 우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략입니까?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 봅니다. 하지만 지난 3주 동안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제 스스로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저는 제가 깔끔하게 상임선대위원장에서 물러나고 밖에서 선대위 개편 이야기만 하면은 저는 당연히 저 없이도 어떤 새로운 방향성이 설정되고 다 같이 노력할 수 있고 저는 당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원할 수 있을 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그 예상이 틀렸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제 책임을 방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 2주간에, 지난 3주간에 이준석 대책위원회라고 제가 조소적으로 표현한 그 활동 또한 옳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말을 뒤집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제 직문에 충실할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계급장을 내려놓고 당대표지만은 정말 한 논객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하루에 방송을 10개 뛰어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한테 복귀 요청이 많이 들어오셨죠. 선대위 복귀 요청. 저는 선대위 복귀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 정치적으로 민망한 상황을 극복하면서도 저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는 우리 후보께서도 선대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일하는 방향으로 가서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선대위 개편을 단행하셨지만은 우리는 어쩌면은 너무나도 당연히 의도는 좋았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선대위에 참여할 수 있는 메모드급 선대위를 구성하자는 그 생각이 조금은 틀릴 수 있음을 후보께서 인지하고 나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꿔놔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선대위에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는
어쩌면 많은 젊은 세대가 아직도 우리 당에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당의 선거 업무에 복귀할 때는 저 단순히 개인이 책임감에 의해서 복귀하는 그런 모양새보다는 당이 다시 젊은 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해서 그들이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2주 동안에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께 의원님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지금 본질은 이준석의 사과와 반성을 시작으로 해서 젊은 세대가 다시 우리 당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인재 영입에 있어가지고 다소간의 소통이 부족했다 그러면은 제가 사과해도 됩니다. 제가 젊은 세대의 대표로 제가 대표로서 조금 더 당무에 집중하지 못해서 제가 적극적 의견 개진을 못해서 후보께 말씀 못 드렸다. 그런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의향이 있고 그렇게 살 겁니다. 저는.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거는 그들이 바라는 것은 대변화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후보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제가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후보께서 어제 하신 말씀에 보면은 2030 세대에 대해 가지고 본인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운 말씀이었겠지만은 잘 했습니다. 앞으로 2030과 잘 접촉해서 잘 이제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명,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이어나가고자 했습니다. 제가 언론에다가 당 안의 일을 밖에 말한다고 지적하는 분들 많은데 저는 결코 당 안의 일을 밖에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면 진짜 그런가 보다 싶은 경우가 있는데 진짜 이준석이 밖에 나가서 한 말이 뭔지를 다 열거해놓고 어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신문기사 제목들 전부 다. 이준석이 선대위를 개혁하라 라는 말 외에 언론에 나가서 당 안의 일을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에게 제발 우리 후보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가장 낮은 자세로 갈 수 있도록 지하철 인사를 좀 해보자라는 제안 제가 6번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언론에 얘기 안 했습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제가 어제 후보께서 그런 자세를 밝히셨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고 제가 공개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마케팅 용어를 쓴 겁니다. 마침 권영세 선대위 본부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권영세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연습 문제라고 제가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이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정말 그 표현이 불편해서 죄송하지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이 불편하셨으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단주머니와 같은 용어입니다.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것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언론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후보와 저와의 공동 선거운동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의도를 아실 것입니다. 제 의도대로 만약에 들리지 않았단다면은 그것은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고르지 못한 불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 의도가 나쁜 곳에 있다 생각하시는 것은 제 입장에서도 당황스럽습니다. 지금부터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보가 다시 한번 국민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지금보다 더 넓어진 지지층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는 언론의 관심이 주목되는 많은 파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파격적인 변화는 오히려 후보께서 본인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가혹합니다. 그리고 후보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후보는 항상 우리 당의 최고 지도자로서 주변 사람이 만들어준 분위기 속에서 가장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개의 판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한테 만약 그런 판을 설계하고 준비하라고 한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3주 동안에 계속 제가 선거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저는 우리 후보가 파격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기 위한 그런 태동을 했으면 하는 제 진심이었습니다.